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강한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 선물이 장 초반 1.5% 상승 출발 이후에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도 국내 증시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던 모습을 대입해 보면 오늘장 사실 뭐 폭등을 한다라는 것은 약간 좀 가능성이 좀 적어 보였었는데 막상 오늘 뚜껑을 까보니까 뭐 국내에서도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이 나왔고요. 어, 외국계 증권사 노무라에서는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84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TSMC의 이 영업이익을 2027년도에 능가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러한 리포트들대로 주가가 움직였던 게 얼마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SK 하이닉스가 폭등 랠리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넥스트레이드에서 12.3%, 12.5%가 상승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상승의 강도면요, 뭐 과거 같으면은 뭐 상한가죠. 그러니까 음 상한가 14%대를 보면 그 당시에 상한가 기준이 14%였기 때문에 거의 준상한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엄청난 SK 하이닉스의 폭등 랠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모든 게 다 좋은 모습이고 코스피 주가 지수가 4,2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지수의 저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400포인트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4,200포인트니까 2,300포인트 잡고 4,500포인트 언저리 하루에 지금 100포인트씩 올려버리면 2,400 4,300, 4,400 언저리쯤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해서든 뭐 단기 조정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일부는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형주가 피라미딩으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 봉의 길이를 수직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될 수 있는 구간으로 SK 하이닉스가 접어들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온 시장에 종목군들이 와르르 무너지냐?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돈은 지금 시장 유동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돌고 돌고 또 돌 거로 예상이 되며 코스닥 기준에서는 알테오젠을 한 100만 원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시에는 여타 제약바이오들 폭등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방면으로다가 기회가 많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내가 뭐에 꽂혀가지고 꽂힌다라는 것이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라는 뭔가의 이 포모에 빠져서 한 종목의 비중 몰빵 베팅을 하는 그 자체의 행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행을 바라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을 잘 뿌려놓고 지금은 씨를 이곳저곳에서 델롬에다가 정확하게 잘 뿌려놓고 그 종목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갈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오늘부터 가입 이벤트 다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SK 하이닉스 상한가 가야 끝날 판으로 보여집니다. 말이 이제 상한가지 내일 아침에 추가 급등하게 되면 단기 고점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유리비판은 딱 이거죠. 어제도 언급을 좀 했었는데 사실 아침에 일부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으나 삼성 SDI의 브로드컴 퀄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캠트로닉스가 장중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브로드컴이 만에 하나 유리기판을 쓰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한 바퀴 또 뒤집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브로드컴은 대표적으로 ASIC 반도체를 설계하는 대장주입니다. 브로드컴이 대신해주는 얼마나 많은 이 ASIC 진영의 이 기업들이 존재하겠습니까? 그 모든 기업들이 AI 가속기를 할 때 유리기판을 다
다 쓸 수밖에 없죠. 왜? 40%의 속도 증가, 에너지 효율 30% 증가 등 모든 걸 봤을 때, 모든 걸 봤을 때 좋으니까 되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시계열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다. 시계열이 머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폭등 임박이라고 해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탄력 좋은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전통의 2강 종목과 아예 짱짱한 SKC 눌림에 잘 분할로 매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12만원대 물량을 일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추가하냐 마냐의 관점에서 보고요. 다 지난주에 일단 들어갔던 종목군들이라 잘 봐야 되고, 로봇 쪽도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이따가 한 번에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지금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미래를 끄집어다가 지금 가는 성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꿈이 있는 종목군들로 AI가 묻어있는 모든 것에 지금 폭등하는 시장이다. 탑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 고점이 나온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최고의 주도주가 누구냐? 이 최고의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가 시장 전체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SK 하이닉스의 상승은 뭐 미국이 뭐 좀 떨어지고 어쩌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기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만에 하나 오버슈팅이 나와서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루즈해져 버릴 수 있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아예 AI와 별개로 가는 쪽이 지금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또 별개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시장을 바라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너무나 또 역사적으로 기록될 4200포인트 찍어버리고 코스닥도 900포인트 안착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지금도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 SDI의 테슬라 향 ESS 수주로 인해서 추가로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 여타 아시아 증시는 우리나라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가 폭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고객의 따끔 85조 무난한 가운데 더 늘어날 개연성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다.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계속 주식으로 오는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싼 주식 안 삽니다. 네임밸류가 있고 좋은 주식에다가 때려 박는 지금 자금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절대 하방 보지 마세요. 자, 미증시 명확하게 지난주 금요일 정강 후약 마감되었고, 아마존이나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의 내일 실적 나오니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었는데, 오늘의 국장은 뭘까요? 대폭등이라니 정말 그냥 대단한 시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매일 하는 것은 강한 마인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회원님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강한 마인드로 시장을 봐야 된다. 물리더라도 의미 있는 종목에 물려야 되고, 종목을 살 때도 그냥 대충 사는 거 아니면 잘 사지지도 않는다. 이게 맞다 생각하면 대충 사고 그냥 버텨야 되는 시장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한 지가 벌써 거좀 2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장이 강합니다. 매수의 기회도 잘 주지 않죠. 그만큼 유동성이 너무나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이 미친 폭등을 이해하기도 힘든, 계산하기도 힘든 시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세에 그냥 순응하고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이 말을 하냐? 그만큼 지금 시장의 돈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설사 내가 들어가 손실을 볼지언정 지금의 시장은 방향만 맞고 이상한 종목, 나 혼자만 살아가는 종목이 아니라면 또한 시장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잡주만 안 한다면, 그리고 그 잡주들이라도 AI가 묻어 있던지 데이터 센터가 묻어 있던지 로봇이 묻어 있던지 비만과 혹은 제약바이오의 플랫폼이 묻어 있던지 한다면 나머지는 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국장의 경우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 목요일 깐부 회동 이후 그 깐부 회동 후속작인 엔비디아 통속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출연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50만 터치까지 하는 역사를 쓰고 있는 거고,
주말 노무나의 SK하이닉스 27년도 TSMC를 능가할 영업이익 여기에 오늘 SK AI 서밋에서 사장님 말하기를 너무나 좋다. 그리고 삼성전자 D램 원래 10월 말에 이 견적을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11월 중순까지 연기해 버렸다라는 거 그만큼 타이트하고 아직 가격을 정하지 못했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했겠죠. 그 정도로 시장이 디램이 지금 뜨겁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SK 하이닉스 이따 차트를 한번 보겠지만은 봉의 길이를 얼마나 위로 또 단기간에 뻗어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대형주가 단기간에 100%그 150%만 이렇게 오르게 되면 마지막에 슈팅 이후에 옆으로 기는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박스권 구간이 어디가 될지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밖에 이제 오늘 로봇 섹터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 50만 원을 터치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는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몇 분 들고 계시는데 오늘 뭐 일단은 일부 차익을 하고 목표를 50만 2천 원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 될지 그런 고민을 또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까지 지금 움직이면서 지금 로봇 시장의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추격을 하기에도 좀 어렵고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도 어렵고 안타기도 좀 뭐한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임팩트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거래 대금 1초씩 터지니 일단 대금을 보면서 내일 관심 종목 정도로만 좀 넣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알테오젠이 거의 신고가 여기까지 좀 올라왔죠. 100% 신고가는 아니어도 거의 신고가 구간까지 일단은 좀 움직였다라는 거 부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주중에 넘고 뭐하고 하는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 중에 과거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셀트리온을 투자해 보셨다 혹은 보유해 봤다 혹은 매매를 했다라는 분이 있으면 그 느낌을 알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셀트리온을 매매를 해봤고 그 당시 셀트리온이 올라갈 때 정말로 조금밖에 못 먹고 털리고 그 이후에 단타만 좀 몇 번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던지라 이번에 알테오젠의 그 이전 상장의 버프 또한 그 당시 셀트리온도 허주만가 아무튼 그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최고의 순간에 넘어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도 있지 거기에 이전 상장에 이 수급 버프까지 들어오지 그러게 되면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알테오젠의 순간이다. 앞으로 사자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자가 보이면 사야 된다. 모르겠다. 주가가 더 떨어지든 어쩌든 사야 되겠다. 이렇게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테오젠이 가면 제약바이오는 다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리가켄 바이오 기술 이전 구조했습니다. 구조. 에이벨 바이오 7조가 넘죠. 이번에 올해 이제 4조 8천억이 추가돼서 거의 7조가 넘는데 이 정도 레벨에 리가켄 바이오 파이프라인 중에 기술 이전이 벌써 15개가 되는데 이 정도 종목이 못 가는 게 말이 될까요? 이 유동성에 즉 아주 오랜 기간 현재 폭등하는 모든 종목군들의 흐름을 여러분들 면밀히 관찰을 해 보십시오. 한 1년, 2년 매집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식들이 다 차곡차곡 매집돼서 좋은 기업들이 외국인 비중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포텐셜이 터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잡주하지 마라. 그래서 의미 없는 종목 하지 마라. 그래서 듣보잡 보지 마라. 라는 말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니까요. 핵심은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뭐 D&D 파마텍은 이미 올라버려서 여러분들한테 사라 말을 하기는 좀 뭐예요. 그런데 아직 들어갈 만한 것은 리가켄 바이오다. 그냥 사라. 그냥 사라. 응? 대응은 분할로 사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지금은 또 들어가기가 좀 뭐해. 왜?
어제 올려드렸죠. 에보뮌의 상장이 11월 6일인지 7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시점이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 즉 그때까지 잘 끌고 가서 잘 팔면 되는 부분이고, 그게 트리거가 돼서 더 올라간다면 기다렸다가 더 위에서 팔면 되고, 혹은 분할 매도를 하면 된다. 이런 관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유리기판 종배를 좀 해서 넘어왔는데요. 오늘도 사실 필옵틱스를 종가 무렵에 조금 담아서 지금 필옵틱스를 맥스트레이드에서 좀 보유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쪽에 이제 거래 대금이 뭐 상당하죠. 여기도 뭐 캠트로닉스, 뭐 필옵틱스 이런데요. 이따 뭐 차트를 보겠지만 일단 유리기판도 로우과 비슷하게 확정된 미래입니다. 기판이 어제 내가 설명을 했나 모르겠지만 기판의 구조가 그냥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란 웨이퍼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자르는데 이 웨이퍼의 단면적이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버려야 될 공간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기판이 네모나게 이제 또 바뀌어요. 그러면은 면적이 자꾸 커지죠. 대면적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플라스틱 유기기판이라는 플라스틱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기판은 이게 휘겠습니까? 여기 위에 많이 안 올라가니까 무게도 적을 것이고 휘지가 않는데, 이게 이렇게 커져 계속 커져. 그럼 요 끝이 엣지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버리죠.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 연결 부위에서 불량이 발생을 하고 끊김이 생기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면 이 많은 데 쌓아놓은 것이 다 불량으로 날아가 버리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유리고, 휨 현상이었고 유리고 고온에 잘 버티니까 발열도 한 40% 잡아주고, 이 40%칩 하나에 40% 잡아주면 전체 스택의 40%면 전력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근데 성능도 3에서 40% 좋다네.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되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봐야 주가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조금 강하게 계속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기가 브로드컴에 이제 쿼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은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잠시만요. 갑자기 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은 규제 풀고 유럽은 330조 330조 어,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이쪽 동네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막 순환이 돌고 있는데요. 산일전기 20만 원까지 보는 전략으로 뭐 종목을 보던지, 아니면 신규로는 접근이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쪽은 계속 올라가서 종목을 잡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유자는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전력 인프라에서 전선으로까지 지금 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제 그 광통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6G AI 랜 쪽인데요. 이쪽도 대한광통신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조정 이후에 종목군들을 보는 전략으로 전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모가 하늘을 찔러요. 포모가 왜? 매도하고 나서 종목군들이 더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고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하는 심정이, 저는 매일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죠. 팔았더니 이렇게 날아갑니다. 뭐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이 올라갈 때 팔아야지. 분할 매도를 해야지. 저 끝에까지 더 갈지 우리가 알면 전 재산 갖다 다 때려 박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유튜브나 뭐 여러 방면에서 내가 뭐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을 만 원에 사서 100만 원까지 끌고 왔다, 그런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천만 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몇백 프로다 몇백 프로다 다 그거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100%만 올라도 분할 매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내가 이 종목에 올인을 해서 하나의 종목과
평생 가겠다라는 각오로 뭐 사지 않은 이상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100% 50%는 충분히 지금 시장의 강도라면 우리가 즐기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종목군들 좀 보겠습니다. 뭐 오늘 지수부터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 먼저 좀 보면 900포인트를 안착을 하고 오늘 갭을 좀 들면서 좀 올라오는데 단기적으로는 920포인트와 950포인트의 저항은 좀 있어 보이나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흐름이 좀 좋아지면 이 부분도 다 돌파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가 약간 좀 부담이 좀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때의 상승폭 대충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대단한 시장인지 우리가 좀 본다면은 이 상승폭하고 지금 이 상승폭하고 거진 비슷하죠. 거의 이 당시 좀 더 위로 올려야 되겠다. 거의 비슷해요. 지금 혹은 그 이상의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봉으로 코스피를 보더라도 1998년도 이 당시, 그러니까 IT 버블 터지는 그 당시에 한 1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은 100% 조금 못되게 한 82, 3% 정도 상승을 했으니 엄청난 상승세가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장, 그리고 봉의 길이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 둘, 한 두 개 정도 나와버리면 지수의 단기 고점, 단기 부담의 영역이 분명히 나올 자리가 머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대형주가 고점에서 봉을 키운다. 한 예로 그냥 에코프로에다가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워낙 이 친구도 대단한 종목이었으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촘촘하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봉의 길이가 확 커지면 단기 고점이 나와요. 봉의 길이가. 그러니까 극대형주가 이렇게 봉의 길이를 키웠다. 그리고 위에서 추가 급등하고 토치가 나왔다. 단기 하락을 할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12% 올라왔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죠. 최근 구간, 그 급등하는 구간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서 올라와서 도치 캔들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SK 하이닉스는 좀 진단을 좀 내리도록 하고, 나머지 IT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가는 건 아니다. 지금 수급적 논리에 의해서 좀 못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종목군들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은 저 47만 원에 한번 매도했고요. 50만 2천 원에 걸어놨는데 매도는 좀 못했고, 장중에 이거 돌릴 때 단타 정도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 구간에 지금 3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빠져도 다시 올라가고 하는 체력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현대 오토 에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으로 21만 3천 원이 돌파가 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넥스트레이드에서 매우 빠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21만 3천 원이 돌파되는 이 지점에서 지지 확인하고 따라 들어갔으면 먹을 수는 있었겠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침 또 눌릴 때 21만 3천 원, 21만 5천 원 이 구간이 눌림인데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상한가 들어가고 너무 이런 시총 상위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니까 매매를 좀 못한 것 같아요.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은 지금 3일선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가격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3일선이 내려 올라오죠. 만약 이게 빠져가지고 첫 3일선이라든지 첫 5일선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반등의 확률이 높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거래 대금이 1조가 터지면서 오랜만에 좀 올라왔습니다. 이 당시는 이 두산 밥캡과 뭐 화병인가 뭐 한다 해가지고 강하게 좀 들어 올렸던 구간이 있었죠.
이때도 거래 대금이 한 1조 5천억 터졌었는데 이때 이제 올라와서 시가부터 깨졌던 이 구간은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 겁니다.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 윗 구간 언저리까지 좀 올라올 수도 있겠으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저항을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로봇주들은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로보티즈가 뭐 어마무시하니까 나중에 조정을 받더라도 대형주 위주에서 종목군들 계속 관찰하는 정도에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로보월드에 T로보틱스 참가하고 뉴로메카 참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 조금 더 재료는 나올 수 있겠거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한령 관련해서 저는 이제 SM을 떨어졌을 때 여기서 저희가 추가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13만원 매도 의견을 좀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약하더라고. 뉘앙스 자체가 여러분들 어제 기사를 보셨더라면 뉘앙스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엔터 쪽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시장 트렌드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혀 갈 수 없는 시장의 상황인지라 가는 종목에 붙어서 대응하는 게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 모든 주식은요,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음봉의 시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돌파되는 순간, 그리고 여기 이 구간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알테오젠 사고 뭐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해도 되고, 그 다음에 빠지게 되면 이 자리에서 며칠 정도 좀 빠졌을 때 음봉의 시가 돌파했던 자리, 깨졌던 자리,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되면 여기서 뚫고 신고가로 가는 패턴이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단기적으로 신고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여기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 밀렸을 때 분할로 서서히 담으면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도 신고가 흐름을 보여줄 걸로 일단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에서 캠트로닉스가 아침부터 굉장히 좀 뜨겁게 상승을 해주면서 뭐 신고가 달성이 나왔는데요. 유리기판 쪽에서 자꾸 이제 윗꼬리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아침에 시가 갭이 들었을 때 사실은 잘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고, 10시 정도에 이제 그 유튜브 그 월간 안테나인가 거기서 나오는 무슨 기자에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유튜브 올리고 기사 내면서 삼성전기 브로드컴 내용이 좀 공개가 됐죠. 그 전에 아마존 SK 이슈도 그분이 좀 터트렸었는데, 그러면서 장중에 상한가 올라왔다 좀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섹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형인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필옵틱스가 이제 2등으로 좀 따라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 장비 쪽에서, 네, 그리고 오늘 흐름 자체가 매우 세서 종가상으로 여기도 상한가를 만들고 내일 아침 한 번 더 순간 올릴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SKC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밀리면 3일선 기준으로 3일선이라든지 5일선이라든지 기준에서 매수 타점을 노리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야기했고, 유리기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전력인프라 쪽은 너무 좋은데 수급도 정말 그 기관들이 최근 뭐 포모에 빠졌나 외국인들 다 팔고 있는데, 기관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종목군들을 기관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사고 있어요. 이거는 펀드라든지 지금 금융투자에서 시장에 돈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펀드라든지 혹은 개인들의 ETF 매수에 의한 전력인프라의 이 매수세가 폭증하는 거 아닌가. 그로 인해서 지금 막 종목들이 막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규로 접근하기는 지금은 좀 버겁다. 그리고 조선 쪽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보면요, 호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밀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실적은 좋은데 추가적으로 나올 모멘텀이 있냐 없냐를 시장에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상승 탄력을 좀 둔화시켜 버렸다라고 보여지네요. 워낙에 이제 장기 상승했던 종목군들이라 하나의 이런 종목군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채널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그어서 이 채널 윗 구간에서는 조금 주가가 무거울 수 있구나, 그 채널 하단 언저리에 내려오면 지지는 받겠구나 해서 이 채널을 열어놓고 매매 전략을 짜가는 게 조금 올바른 판단일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 SDI에서 지금 수주가 나오면서 넥스트레드에서 굉장히 뜨거운 부분인데요. 삼성 SDI가 일단 윗꼬리를 돌파는 하긴 했는데, 이거는 본장에서 아침에 넥스트레이드에서 빠졌다가 들어 올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플러스로 나온다면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넥스트레이드에서 굉장히 좀 빨리빨리 움직이다가 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효성중공업도 그런 관점에서 좀 봤었는데, 예를 들면 넥스트레이드의 고점이 오늘 시가의 고점이 돼버리고 반등의 고점이 돼버리면서 헤드앤숄더, 즉 삼산을 만들고 빠졌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약간은 주의하면서 종목을 바라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